오늘 충북에서도 13,0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각 고사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예산 확보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음성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가 인접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농작물 수확을 두고 농가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잠시 뒤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13,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혜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 10분까지는 이제 5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하나둘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4.5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13,890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재학생 만여 명의 졸업생 등이 3,000여 명인데요. 지난해보다 1,200명가량 늘었습니다. 황금돼지띠로 불리는 2007년생이 고3이 되면서 재학생 응시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 교실에는 최대 28명씩 들어가게 되며 시험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갖고 입장해야 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면 112에 전화해 긴급 운송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통신 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화면이 있는 전자기기는 물론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데요. 실수로 챙겨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을 볼 때에도 부정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선택 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은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까지 치러진 뒤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시험장 반경 200m 안에는 차량 진출입과 주차가 금지되는데요. 특히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 오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5일 성적이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청주 주성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단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는 예산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의 증가폭과 비교하면 충북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연 예산정책 간담회의 화두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었습니다.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국토부 장관 회동을 전후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총리에게 또는 부총리에게 민간 전용 활주로 그 5억 꼭 반영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공항개발 조사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세우는데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를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 홀대론까지 불거졌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과 관련해서도 옥천군이 포함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돼서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실까지 지금 얘기를 지금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국비가 정부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충청북도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정부 예산 증가율 수준만큼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 등 30개 핵심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충청북도가 시도하고 있는 증액 목표는 1,700억 원 이상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한 충북지사는 내륙과 해안 사이에도 성장 편차가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 개념 말고도 내륙과 해안이라는 개념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충북 특별 중심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섭 군수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극 3특의 하나인 충청권에서 충북은 밀려나 있는 모양새라며 충북 특별 중심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5극 3특 1중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군수는 충북이 특별 중심도가 되면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폭넓은 권한 이양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관정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이어 인접한 진천군에서도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수확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무밭, 어른 팔뚝만큼 자란 무가 밭을 가득 메웠지만 농민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음성 대소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이후 길 건너편인 이곳도 무잎이 누렇게 변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다시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 재배한 회사에서는 화학물질이 오염됐다며 물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농민들은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수확을 하자니 유해성 논란이 있고 수확을 하지 않았다 피해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그대로 망치게 됩니다. 20일 안에는 결말이 나야지. 얼으면은 안 가져가 있다 회사에서. 암만 좋아도 얼으면은 안 가져가니까. 절단 나니까 얼으면은. 경계 지역인 진천 덕산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피해 면적이 4헥타르 넘게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당초 피해 반경이 500m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최대 3.5km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환경청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신고 면적도 일주일 전 80헥타르에서 100헥타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피해 범위를 확정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원형을 보존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육안상으로도 문제없어 보이는 사과도 수확할 수 없는데 조사는 계속 미뤄져 영하 추위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빨리 좀 해주셨어야지 우리가 사과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죠. 뭐 화요일 날은 영하 5도라는데 사과를 수확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자체는 피해 판정이 늦어져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일단은 뭐 피해가 있든 없든 수확을 안 한 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조사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수확 가능 여부를 포함한 조속한 결과 발표와 현실적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댐 건설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중복 지정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전원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때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은 신규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이미 댐 건설로 제천이 희생을 감내한 만큼 송전선로 경유 계획이 강행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화연수와 교비 유용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충북도립대 교수 3명이 낸 소청 심사가 기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교육부 직속 교원 소청 심사위원으로부터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월 도립대 김용수 전 총장과 함께 호화 연수를 다녀온 교수 3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금값이 치솟고 거래가 활발한 틈을 타 골드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액수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대포 통장 없어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산에 사는 60대 여성은 지난 9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금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카드 배송원인 척 새 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해 악성 앱을 깔도록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며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자산이 있다는 걸 파악한 피싱범은 이번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압박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으로 바꿔 가져오라고 유인했습니다. 재산을 다른 우리가 보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돈도 받고 뭐 수표를 바꿔서 금으로 달라 해서 금으로도 받고 핸드폰을 다 뭐 이제 좀비폰으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금융자산 내역을 대부분 좀 알고 있거든요. 피해자는 금 거래소를 돌며 이런 골드바 1억 4천만 원 상당을 사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골드바 매입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큰 돈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현금화하는데 대포 통장과 같은 계좌가 필요 없어 돈이 묶일 위험이 없고 수사기관의 추적도 피하기 쉬운 점을 노렸습니다. 녹여버리면 그 금의 형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곳에서 구매했는 금인지 또는 어떤 곳에서 생산했는 금인지를 출처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 규모가 거의 뭐 억 단위. 경찰은 악성 앱을 까는 것부터 피싱범의 조종을 당하는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절대 URL을 통한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선 시민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도시농부와 같은 단기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면서 충북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68.6%로 취업자 수는 99만 8천 명을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고용률 상승에는 임시근로자 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5.4%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5만 2천 명으로 11.9%가 늘었습니다. 훈련을 받던 수강생을 다치게 하반신 마비에 이르간 한 혐의로 한 체육관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5월 합기도 수련을 하던 9살 초등학생의 허리를 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머리와 등을 다치게 한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체육관 관장은 해당 사건과 하반신 마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 직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6단독은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쏟은 해장국에 2도 화상을 입은 손님이 낸 소송에서 업주가 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민법상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진다며 업주의 책임을 감경할 만한 손님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문화재 보존 문제로 충주시 알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예정지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계획 변경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며 착공 시점은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0월로 또 완공 시점은 2031년 12월로 각각 늦춰졌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반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조차 생략한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주민들을 시공사 측이 형사 고소한 것은 불법 행정을 감추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주시와 시공사는 주민을 고소로 겁박하는 대신 불법 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출입구를 막아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주민 대표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북에 사는 외국인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7,341명으로 1년 전보다 8.3% 늘었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5.9%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 2,000명 넘게 늘었고 결혼 이민자도 200여 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자녀를 포함해 4만 2천여 명으로 도민의 2.6%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옥천군에서 최근 출생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옥천군 인구는 4만 8,34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16명 늘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